이준석이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최악. 혹시나 했는데 역시 이 가벼움과 무식함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어차피 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 근데 이준석이 윤석열을 손잡고 간다? 최악의 선택이죠. 원래 좀 이준석이 무식해. 언제 그걸 느꼈냐? 이준석이 이 사인을 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읽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 글씨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잘 쓰라는 게 아니라 자기 특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이름, 여기 이준석이라는 이 이름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못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글자는 다 이렇게 개발 쓰더라도 자기 이름은 잘 쓰는 게 보통이에요. 아무리 좀 낫더라도. 근데 이준석은 안 그래. 껍데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걸 느껴서 이게 참 이상하다.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나?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식한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여기에서도 그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조급한 거지, 서로. 이준석이 10년 동안 정치판에서 굴러먹었지만은 그 깊은 수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준석과 윤석열이 서로 만나기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죠. 울산에 먼저 내려가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의 체면을 세워주기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과 윤석열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지, 서로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뭔가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서로 막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봉합된 것 같이 하는데, 서로 하는데, 셋 다 꼴통이야. 이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은 김기현 같습니다. 김기현.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고.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면 윤석열이 일단 바보예요. 바보라는 건 뭐냐? 안철수 같다는 겁니다. 안철수. 정치가 뭔지를 몰라. 자기 옆에서 막 파리떼들처럼 꼬여가지고 자기한테 알랑거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걔들이 왜 저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준석이 왜 저기 가서 그러는지 모르는 거야. 김정일은 왜 저렇게 꼰대짓을 하고 있는지 윤석열은 모르는 거야. 그냥 좋은 게 좋고 웃으면 술 마시고 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권선동이나 장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윤석열을 꼬실 때 그렇게 꼬셨어요. 심지어는 장재원이는 윤석열이가 집에 가자 그래서 갔더니 라면을 끓여주는데 라면에 계란을 2개를 넣어준다 해서 장재원이가 그걸 가지고 야, 계란을 2개씩 넣어준다 그래서 감동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외부로 하는 거야. 외부로. 그럼 윤석열은 그 말 듣고 장재원이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해. 이 정도로 단순한 인간이 윤석열이에요. 안철수도 거의 비슷해. 근데 윤석열은 안철수보다 더 꿀통이죠. 안철수는 그래도 지금까지 굴러먹으면서 조금 몇 개라도 조금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고쳐하는 게 있는데, 윤석열은 지금 안철수 초짜 시절에 그 시절 그때로 그거보다 못할지도 모르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진정으로 좋은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안철수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내가 뭔가 해봐.
다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정치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돈을 막 헤쳐먹고 이런 게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막 부정부패 있을지는 모르더라도, 일단은 나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어야 정치판에 막 그렇게 도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응? 근데 정말로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같아. 다 사기꾼같이 보이는 겁니다. 안철수가 볼 때 다 그 옆에 주변에서 막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다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안 듣는 겁니다. 고집이 왜 셉니까, 안철수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한 있어. 근데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 자기가 볼 때는 아닌 거야.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몰라. 이해를 못하니까 일단은. 그래서 무식한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몰라. 모르니까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 안 되는데 거기에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집이 무지하게 센 것이죠. 예? 그리고 자기가 딱 볼 때 정말 열심히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막 노력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어떻게든 앉아서 울고 먹어가지고 자기가 뭔가 자기 지위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안철수가 망했어요. 꼴통이죠. 모르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더 빨리 망가지게 생겼다. 예. 주변에 예. 단순하지 않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와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자기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꼬드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얘네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호감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계란 2개, 라면에 계란 2개 넣었더니 감동하는 장전. 훌륭한 사람이죠. 윤석열을 막 칭찬하고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윤석열 볼 때는 그 말을 모르니까, 정책인 일을 모르니까, 그런데 꽂혀가지고,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핵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는 멍청하니까 최순실이 있고 문고리가 생겨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게 생겨나질 않아. 나일 수가 없어. 왜 잘못했다면 한 방에 가거든.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준석도 그다지 그게 아니라 급했다, 서로. 네. 이준석도 여기서 골로 가는 겁니다. 뭐 함께 묻혀가지고. 골로 가는 건데,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왜 최악의 선택이냐? 예. 원래, 이 윤석열이가 뜰 때, 조국 사태 이후로 뜨기 시작했죠. 뜰 때는, 윤석열의 정체가 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어요. 일단 정의로운 걸 갖고 윤석열이가 저 문재인 정권의 저 파렴치한 저 내로남불 이걸 싹 쓸어주길 우리 국민들의 온 꿈이야 이게. 예? 진짜 꿈이고 열망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뼈다 있게 막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저것들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국민적 열망이고 꿈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게 지지율이 그래서 이게 국민적 그 관심이 있고 지지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을 이제 서로 깨고서 이제 뭔가 자기 해먹을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국힘에서도 태극기 부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접근해가지고 윤석열을 꽂아가지고 자기들이 이권을 챙기려고 한 거야. 그게 바로
지금의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변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이 딱 차지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 왜? 김종인하고는 서로 안 맞는다는 게 벌써 확인했어. 언제? 작년 총선 때, 그리고 4.7 재보선거에서, 김종인 저 인간하고는 안 맞네. 확인한 겁니다. 왜? 그렇게 돼 있으면 자기들 해먹을 게 없거든. 해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이 자기들을 다 무시해. 개무시하는 건 개무시 받는 겁니다. 열받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4.7 재보선 끝나고서도 야, 우리가 당대표만큼은 우리가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나경원, 주호영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겁니다. 와, 근데 그렇게 될 줄 알았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준석이 갑자기 나오면서 이준석한테 이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깜놀인 것이죠. 그 이준석이가 민심에서는 이준석이가 이겼는데 당심에서는 나경원이한테 졌어요, 이준석이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선거 룰에 의해서 당심 30, 민심 70% 남았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당심과 민심을 합쳐가지고 이준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 그렇게 되고 나서 뭐라 그랬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뭐 시험을 보겠다. 의원도 시험을 보겠다. 기본 소양이 어떻다. 뭐 이런 엑셀을 할 줄 알아야지. 최소한 엑셀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응? 선거에 출마하는 자격을 주겠다. 그리고 막 반다니까 이준석이가 그럼 당원교육이라도 참여하라. 당원교육. 교육에서 할 테니까 최소한도로라도 그 정도라도 참가한 다음에 자격을 주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중진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중진도 아니지. 그 해치먹으려는 소위 말하는 파르트들이 지금 윤석열 곁에 지금 주변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어요. 그 사람, 그 세력들은 전국에. 전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일단 국힘당이 먹을 수 있는 곳, 영남, 부울경, 대구, 경북, 강원까지도 일단 먹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어디 강남 선구라는 여기는 확실한 거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금 이 인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먹어야겠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당대표가 누구냐고. 이준석이 됐잖아. 일단 재수없게, 걔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준석을 잘라내기 위한 작업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던 거예요. 언제부터? 이준석이 당대표에 당선된 그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났으니까, 일단 당의 그 선거를 뽑혔으니까 이준석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후보를 데려와서 자기들이 대선 후보를 데리고 자기들이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면은, 그 다음에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이준석을 패싱하고 이준석 날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김종인은 절대 안 되는 거였어. 왜? 이준석을 날리니까. 왜 날리느냐?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대표 이준석이 도장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출마를 하겠다, 이겁니다. 국회의원은 게 아니라 그 시의원 다 쫄병들이 있을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도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다 그 밑에 시의원 해봐 또 시장 구청장 다 자기 쫄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력을 그걸 잡아야지 다음에 또 자기가 국회의원을 해먹을 수 있는 거야. 거기 이권도 있고. 그냥 이준석을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구 경북 세력, 대구 경북 부울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준석, 패밀리들, 주호영, 나경원, 이런 사람, 약간 좀 국힘의 옛날 국힘의 뭡니까? 이명박계, 박근혜계 중에 박근혜는 좀 많이 올랐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시 해먹고 싶은데, 이준석 때문에 껄끄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날려버리려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준석 탄핵하자, 이준석 뭐 당을 접수하러 간다, 막, 이준석 이제는 뭐 끝났다, 막 이런 얘기를, 막 그런 오만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 왜? 다 그 얘들이 시키는 겁니다. 조용파들. 이런 사람이 시키는 거. 자기들이 그걸 해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준석이 당대표 가지고 오면 이준석도 꿈이 있는데, 정치적인. 그럼 이준석이 지금 그러면은 내년 그 선거에서는 자기가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는 지든 이기든 당대표 자리를 유지를 해요.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는 자기가 이 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공천권을. 이기면 윤석열이 당선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준석이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대표로서 위상이 있는 것이고, 이준석이 낙마를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또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선거하는 동안에 자기 세력들을 심어가지고 자기가 이준석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이준석은 당대표입니다.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당대표. 그러면은 강재원, 권성동, 막 나경원 파들, 나경원 지금 정치 포기한 거 아닙니다. 홍준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 들어. 일단 그 대구 경북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이 정치 세력들 있잖아요. 얘들은 좆되는 거지, 한마디로. 왜? 이준석이 지금은 이준석이가 우리 헌법상 40세 이상이 대통령 출마할 수 있으니까 출마를 못했지. 만약에 이준석이가 40세가 됐다. 대통령 출마했지. 왜 윤석열을 세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다음에는 5년 후에는 이준석이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자기 세력을 심어야죠. 그럼 어떻게 돼? 기존에 있던 애들을 쳐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기존에 있던 조영, 장제원, 권성동, 김병준,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준석과는 완전한 적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적이.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데려와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선거 기간 동안에 싹 쳐내지 않으면은 쳐낼 그런 복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걔들은 더 절박하게 뭉쳐가지고 비토를 놓을 거라는 것이. 너무나 말하자면 걔들 입장에서는 조영이라든지 나경원 파들이라든지 지난 당대표 출마했던 사람들 기준을 볼 때 그 패거리들은 내년 윤석열이 되는 것보다 이준석을 쫓아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떨어뜨리고 너 그 책임을 지고 이준석 너 물러나라, 김정일 꺼져라, 이렇게 하는 작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똑바른 사람이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그러면은 그나마 그거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윤석열은 껍데기야. 몰라. 안철수와 비슷한 사람이라니까. 정말 자기 앞에서 보여주면 열심히 하잖아.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해.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잖아. 모릅니다. 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윤석열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헷갈리라는 그 말에 그런 인간들이 왜 생겨나느냐.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해야 윤석열이 그걸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응? 선거운동 어디서 하느냐? 윤석열 보는 앞에서만 합니다. 보는 앞에서만. 그래야 알거든. 응? 그래야 되든 안 되든 간에 자기가 뭔가 해먹을 수 있거든. 응? 근데 몰라. 윤석열이 서울에 있고 부산에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몰라. 그리고 어디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설치가 되고 그래. 재수없죠. 안 되는 거예요. 안철수 그래서 망했는데 윤석열도 비슷해요. 몰라 잘.
정말 껍데기밖에 안, 근데 문제는 이준석도 별로라는 것이지. 이준석은 당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자기 세력을 구축해야지 윤석열과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예비 싸움이죠. 이준석 너 좀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좀 봐줄게. 너 목을 안 자르고 찌그러져 있으면 살려는 줄게. 이거 있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진검승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주요 파들과 함께 서로 진검승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선거 기간은 절대로 편하지 않지. 절대로. 개상태는 대통령은 만약 선거에서 승리한다 치더라도, 그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주호영이가 대통령이 되는 거지? 장전이가 대통령이 되는 거냐고. 권성동이가 대통령이 되는 거지? 걔들한테 무슨 득이 있겠냐고. 자기들이 윤석열을 주도적으로 대통령을 만들면은 자기들 해참할 수 있지만은, 김종인이 들어와서 정권을 행사하면서 하면은, 자기들은 없는 겁니다. 내년 미래. 더군다나 내년에도 이준석이 당대표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면은 자기들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이게 실수라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이게. 이걸 자꾸 하는 게 당을 깨는 한이 있었더라도 이준석은 자기 입지를 독자적으로 확실하게 굳히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어설프게 봉합하고 가잖아요. 예, 요거는 싹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준석도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최악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최악의. 이준석을 깠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전혀에게 있었죠. 여기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죠. 예, 이준석이. 자, 그럼 얘들이 하나냐? 아니, 얘들이 하나가 아니야. 이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얘들은 소위 말하는 보수 유튜버들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전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그 보수 유튜버 중에서 약간 좀 중립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민주당과 중립적이라는 게 아니라, 김종인, 이준석과 윤석열과 영남파들과 거기에서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 개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역과 같이 이준석을 몰아내자라는 그쪽이에요. 지금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 지금 서로 싸우고 그래요. 이준석이 저를 난리를 치니까. 왜 자기들도 그것까지 예상을 못했던 거죠. 난리를 치고 여기서 이제 서서히 반격이 시작됩니다. 서서히. 예? 이게 좋은 게 아니야. 특히 윤석열은 어차피 하다가 안 되면 가면 그만인데 이준석은 지금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크나큰 적이 이제 서서히 반격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럼 이준석도 끝나는 것이죠. 조금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준석도 좀 껍데기라는 것이, 얘는 젊잖아. 이렇게 윤석열도 나이가 있죠. 이 사람은 다 아주 나이가 있어. 그럼 자기한테 막 존댓 말해주고, 이 대표님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우쭈쭈 하는 거야. 그 대장님 김소연인가? 걔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우쭈쭈 해주니까 우쭈쭈 되는 겁니다. 잘 몰라. 네? 끝나는 것이죠. 껍데기야, 솔직한 얘기로. 이준석이 껍데기. 네. 그러니까 김선동이 딱 나오죠. 응? 윤석열과 이준석이 있는 역할을 충실할 것이다. 이게 뭔 얘기나, 김종인이 와도 자기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권성동이 이렇게 물러나. 그리고 김병준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김병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이준석이도 이제 그 말은 뭐 좀 정권을 행사한다 그랬지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걸 자기가 알아. 그래서 자기가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압니다. 특히 김종인과 관계에서 뭐라 그러냐. 자기가 사퇴를 하면은 이 문제 해결될 걸 자기도 알아. 근데 자기가 사퇴를 하면은 윤석열의 윤석열의 후보로서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거기에 권위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권위가,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권위가 훼손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물러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권성동도 똑같은 얘기라고 가교를 하겠다. 예, 물러나지 않겠다는 얘기죠. 김종인이 와서 정권을 행사하더라도 자기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온 거예요. 바로 오늘. 그러니까 예설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함부로 말 못하게 거기 막 함부로 가지 못하게 말리는 거야. 가지 마라. 왜 그러면 이상한 꼴이 윤석열이 원래 머리에 비어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박근혜처럼 최순실이가 써주듯이 자기들 써준 대로만 해야 되는데 가서 막 술 처먹고 이상한 얘기 하면은 좆되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렸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고집을 부려서 간 거죠. 거기에 김기현이가 역할을 한 겁니다. 예, 그 나오자마자 못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 근데 이게 이 전화를 비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거의 50대 이상의 그 국힘당을 지지하는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거의 다 전화옥 같은 이런 편이에요. 이준석이 믿을 건 뭐냐? 김종인의 그거 갖고 윤석열의 말, 후보 그 말,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 꼴통이라서 이쪽으로 갔다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안철수 같이. 그러니까 이 선거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부터는 진짜 얘들이 목숨 걸고 싸운다고. 왜 묘대로 가서 김정인이 와서 정권을 행사하면서 내년 선거를 치러요. 대선을. 그럼 그 선거에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전역 같은 이런 사람들은 싹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비빌 데가 없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준석은 김정일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문제는 윤석열이가 그럴 만큼 줏대가 있는 그 철학과 그런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계속 지금부터 분란만 계속 될 것인데, 이준석이가 자기 입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또 다른 더 큰 싸움을 하게 생겼다. 하게 생겼는데 그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런 카드를 썼죠? 그 다음에는 또다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때는 없어요. 시간도 없어. 벌써 지금 대선이 3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합의하고서 했는데 다음에 트러블이 생겨. 그러면은 그 책임은 지금은 후보한테만, 그 윤석열한테만 책임이 가서, 윤석열 네가 후보인데 젊은 당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포용해서 가야지, 막 이렇게 그 리더십의 위기를 윤석열에게 떠안게 됐지만은 지금 이렇게 합의를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거기 그 다음에 또다시 삐걱거려. 그러면은 이준석도 같이 그 책임을 나누어 가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뻔히 보인다는 거야.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좋은 선택. 응? 처음에 이준석이 요구했던 대로 일단 그 윤석열이가 그 윤핵관이라는 파리들 다 날려보내고 김종인이 온 다음에 그 김종인가 이렇게 여기에 이 김결이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 윤석열, 김종인 이렇게 셋이 자꾸 이렇게 하고서 해결됐다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윤석열이 내년에 되든 안 되든 간에
김종인을 빌어서 이준석이가 당권을 가지고서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예, 새로운 더 심각한 싸움이 시작이 됐다. 예,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했고, 이준석으로서는 예, 그 멍청함답게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예, 글씨를 보면 알죠. 정말 멍청해 보여. 정말. 예, 정말로. 아, 뭐, 이준석이 하버드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얘가 과학고등학교 나왔다 그랬잖아. 과학고등학교 공부를 존나 못했나봐.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 그러면 미국에 가야지.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막 대학 이렇게 시험이 수능 시험 보고 가는 게 아니야. 하버드, 거기 막 돈만 내도 갈 수 있는 데가 하버드고, 예일이고 막 그런 겁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확 틀려요. 예. 거기 가서, 예, 우리나라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정도로 무식했다. 글씨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가끔 하는 말 보면 정말 꼴통스러운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간판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진짜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하는 거, 말하는 거, 뭐 어떻게 행동하는 거, 뭐 어떻게 뭐 실적을 내느냐, 뭐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지. 서울대학교란다. 윤석열 봐, 윤석열 서울대야. 얘도 어디 뭐 좋은 대학교 나왔을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얼마나 꼴등입니까? 최악의 선택을 했다. 예, 고생길이 훤히 열렸는데, 예, 고생한 보람이 없을 것이다. 없게 보인다. 전역, 나경원,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 내년에는 걔들이 그냥 물러날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지, 절대로. 예. 그 싸움을 이제 걸고 들어. 여기 김종인이 들어와서 확실하게 장악하면 돼. 근데 이게 뭐야? 얘들이 와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잖아, 지금. 일단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리고 김명준도 마찬가지고, 장재원은 가만히 있겠냐. 나가면, 장재원이가 계란 2개를 못 먹어도 감동받았다고 했겠냐고. 윤석열 그 꼴통한테는, 야, 이런 말을 해줘야지 얘가 감동을 받는구나. 근데 그 시절까지 하면서 했는데, 걔들이 우리가 졌네. 졌다 승복하고 가자.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 지금부터 진짜 전쟁이고, 예, 이준석은, 거기에 말려 들어갔다. 할 수 없지.